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한국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개입 의혹 문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애니첸이라는 인물, 그리고 KCPAC, 이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사안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겠죠.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단 한 명의 개인이 어떻게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 또 어떤 정부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막 흔들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한번 그 실타래를 같이 풀어보죠. 네. 우선 애니첸, 애니 MNH 첸이죠. 이 인물도 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료 보니까 이분은 그 실리콘밸리의 ESS 테크놀로지라고 오디오 칩으로 유명했던 거기 공동 창업자 출신이고, 아, 기술 분야에서 시작했군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동산 개발, KCR 디벨롭먼트 같은 회사를 통해서 10억 달러 넘는 사업을 벌었다고 하고요. 부를 상당히 쌓은 인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또 그 원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의장이면서 주요 자금 제공자라고 나와요. 아, 원코리아 네트워크. 네. 그리고 2019년에 한국에서 KCPAC를 공동으로 조직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아, 참. 동명인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원코리아 네트워크 의장, KCPAC 공동조직.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 사업적 배경인데요. 이 애니첸이라는 인물이 IP3 인터내셔널하고 그 자회사 알라이드 뉴클리어 임원이이긴도 하다는 거예요. IP3 알라이드 뉴클리어. 이게 뭐 하는 회사죠?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해외, 뭐 예를 들면 중동 같은 곳에 수출하려는 그런 회사들이죠. 아, 원자력 기술 수출.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료들을 보면요. 그녀가 자금에 대는 그 원 코리아 네트워크의 주장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 원자력 기술 수출 회사의 사업적 이해관계랑 좀 맥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정치적인 활동 뒤에 어떤 경제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연결고리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애니천이 공동 조직했다는 KCPAC,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이 KCPAC가 한국의 지난 선교들이 조작되었다는 그 근거 없는 음모론 있잖아요. 이걸 퍼뜨리는데 아주 명시적으로 앞장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선거 조작 음모론요? 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주장을 막 펼치니까 한국 내 보수층 일부에서도 이 음모론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미국 상황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이런 선거 사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도요? 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죠. 참 이상하네요. 애니첸 본인은 뭐 인터뷰 같은 데서 자기 동기는 한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고 또 그 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같은 거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아, 동기는 그렇게 밝혔군요. 네, 이런 주장을 퍼뜨리려고 미국 내 트럼프 지지 세력이나 한국 내 보수 인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니,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그런 주장이 계속 퍼질 수 있었다니 그 파장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파장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이 선거 조작설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에 깊이 영향을 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계엄령 선포요? 와. 네, 이건 뭐 사실상의 반란을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죠. 대통령직에서 탄핵되고 파면됐고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현직 대통령 구속?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막 법원에 난입하고 이런 극단적인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자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혼란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료들은 애니첸의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외국의 국내 문제 개입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 위반이다. 그리고 한국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제 규범 위반, 주권 침해. 네, 특히 그 굳건했던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극히 심각한 배신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거든요.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과정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 특히 외부 세력이 이걸 조장할 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덧붙여서 당시 윤 대통령의 좀 경직된 대북, 대중 정책이 이런 배경 속에서 불필요하게 지역 긴장을 높였다. 이런 분석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그 애니첸의 사업적 배경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그녀가 돈을 대는 원코리아 네트워크에 주장하고 그녀의 원자력 사업 이해관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분석하면서 이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뒤에 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 이걸 제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는 정치적 신념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물론 이건 자료에 제시된 분석이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네, 단정은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그런 의혹을 좀 갖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상당한 자금력과 어떤 특정 서사를 가진 외부 행위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 과정을 뒤흔들고 심지어 국제 동맹 관계에까지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거 없는 정보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파괴적인 정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이런 외부 영향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 또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확산시킨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요, 외부의 개입 시도만큼이나 그 정보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비판적 수용 능력, 그리고 민주적인 회복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내부의 문제도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경 없이 정보가 막 넘나드는 시대에 우리는 외부의 어떤 부당한 영향력과 우리 내부의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균형점.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위협들로부터 더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당신과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